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김선현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기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솔루션 쇼케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솔루션 쇼케이스에서는 SGA 솔루션스의 V 이지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솔루션을 소개해드릴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SGA 솔루션즈의 임충만 차장님입니다. 네, 차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GA 솔루션즈 임충만입니다. 저는 민수금융기술팀에서 현재 국내외 민수금융기관에 도입 운영 중인 서버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에 대하여 구축 및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솔루션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먼저 오늘 진행될 세미나의 순서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될 세미나의 주제는요, 요즘 들어 화두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설명 이후에 클라우드에서 구현하는 전략과 저희 제품 솔루션에 대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세미나는 보안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솔루션 소개 그리고 데모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SGA 솔루션즈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약 13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CC, GS 인증 및 특허 등록 상표권, 저작권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 분야입니다. 사업 분야는 현재 시스템 서버 보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에서 캐슬 라인업으로 되어 있는 레드캐슬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보안 제품입니다. CWPP 기반의 이지스 제품 라인업이 주요 제품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사업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백신, 내피시 지킴이 등의 체이서 라인업 제품이 주요 제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안 사업을 필두로 해서 차세대 보안 솔루션 사업, AI나 머신러닝 등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보안 솔루션 사업은 문서 보안이 문서 보안 제품이 주요 제품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물리보안 솔루션이라고 해서 저희 예전에 모토로라 제품에 대해서 무전 솔루션에도 저희 솔루션 사업이 다방면에서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데 보안 시장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6개 큰 사업 분야를 토대로 어떻게 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와 컨테이너와 같은 새로운 IT 인프라 환경의 등장, 그리고 다양한 업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보안 환경과 기술에도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지능적인 보안 위협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접근 방식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제로 트러스트는 현재 기업 보안을 위한 핵심 보안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에 대하여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GTA가 왜 등장했냐라는 겁니다. 이 GTA의 출현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시대에서 재택근무 환경으로의 전환 등으로 기업들의 업무 환경이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로 APT나 랜섬웨어 등의 지능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 기반 모델. 예전에 보안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걸로는 전통적인 보안 모델로 경계 기반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망분리입니다. 내부망이 있으면 외부망이 있고 이렇게 망분리를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보안 모델들에 대해서도 공격 및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레거시 보안 솔루션인데요. 이런 보안 사고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웹 방화벽이라든지 별도의 레거시 솔루션 장비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운영하면서의 있음의 한계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등 다양한 업무 환경인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가 주목받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롭고 안전한 보안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로 트러스트, 말 그대로 암묵적인 신뢰 기반인 레거시 보안 말고 절대 다 믿지 않겠다. 비신뢰가 원칙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지를 하고 있으나 어떤 문제와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조사 자료인데요.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거는 보안 환경 변화를 위한 예산 등의 부족 등도 있겠지만 아직은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갖춘 적격한 벤더가 부족하다. 네,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사 자료에서는 필요한 자원과 기술력 부족으로 아직 구현할 수 없다. 그리고 운영의 복잡성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응답이 약 3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 조사를 정리를 하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스템이 완벽한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며 단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사이버 보안 모델이고요. 접근을 요청할 때 굉장히 철저한 검증을 실시를 하고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최소한의 신뢰만 부여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이나 기술만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을 구현하는 방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기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입 이슈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로의 전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SGA 솔루션스의 제로 트러스트 구현 전략을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국내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의 사례와 국내의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 사례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얘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와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입국 심사를 통해서 이제 뭐 여권이라든지 보안 심사를 거쳐서 이제 공항에서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입국을 한 이후부터는 이제 뭐 자기가 관광을 하든지 뭐 지역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기존의 입국 심사에서 적용되는 인증은 포함을 하되 거기서 더 강력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뭐 상태 진단, 저희 상태 진단을 항목이라고 제목을 네이밍을 했고요. 그 다음에 PCR 확인서, 동쪽 평가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추가돼야지만 입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국을 하더라도 제로 트러스트의 기조에 맞게 아직도 비신뢰입니다. 언트러스트입니다. 네, 입국을 하더라도 비신뢰이기 때문에 입국을 한 이후에도 그 사람이 뭐 실시간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 활동 중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뭐 발열 체크를 하거나 자가 격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음식점 출입 시 많이 찍어보셨을 텐데요. QR코드를 인증해서 들어가는 뭐 동쪽 접근 제어 방식도 있을 거고요. 공공기관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이제 백신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올 수 없다든지, 백신을 받은 사람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차등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어떤 상황 또는 디바이스, 사용자들을 다 믿지 않는 것이 기조이며 더 타이트하게 도입하는 경우는 하나하나의 액션, 예를 들어서 뭐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타고 간다거나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버튼을 하나 누를 때도 인증을 거치는 등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가게 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로 트러스트 국내외 현황인데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의 첫 시작은 2005년경부터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는데요. 2020년에 미국의 NIST에서 발간한 SP800-207이라는 명칭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 아키텍처, 구현 전략, 방법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급진전을 하게 되는데요. 2021년부터 미국 행정부에서는 미국 정부 GTA 정책 수립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나라에서도 과기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포럼 발족을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2023년 4월에는 제로 트러스트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표준화 추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로 트러스트 국내 현황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2023년 1월부터 현재 상반기까지만 로드맵, 전략 발표, 그 다음에 성숙도 모델 등을 발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클라우드, 팔로알토 등 주요 기업에서 잇따라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바탕으로 구현 방법 및 방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모델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각각의 기업들도 제로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에 대하여 구현 전략을 짜다 보니 각 기업에서 잘하는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모델 등을 발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코에서는 네트워크 관점에 비중을 두고 구현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GA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맵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좌측부터 UEM 영역인데요. 사용자나 이제 가장 엔드 유저들, 엔드포인트 단위 해당이 됩니다. 내피시 지킴이나 백신을 통하여 안티머레어, 보안 수준 평가,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통제를 하며 진단 점검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스코어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용어가 리스크 스코어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PDP, PEP 영역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모듈인 ICAM이 있으며 이 ICAM의 정책을 가지고 PAM 게이트웨이라는 부분과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점수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점수는 용어가 트러스트 스코어가 됩니다. 트러스트 스코어를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시켜주고요.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션을 끊어버리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궁극적인 보호 목표가 되는 거죠. E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입니다. 크게는 서버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PAM을 통한 서버 접근 제어, CWPP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CNAPP까지도 포함하여 구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현실 사례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시청자분들은 클라우드상에서의 보안 전략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에서 구현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과 V-이지스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가 직면한 보안 문제입니다. 먼저 불안전하고 불충분하고 잘못된 구성 등을 제외하면 가장 큰 부분은 데이터 유출 문제입니다. 클라우드나 컨테이너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이게 양날의 검으로써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내 외부 인원들에 대한 위협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강력한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클라우드 규정을 지켜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HIPAA, CMMC, NIST 등에 대한 클라우드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는 ISMS 등 보안 심사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에 운영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각종 페널티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현재까지 쌓아 올렸던 인지도나 평판 등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 역시 보안이 필요하며 기존 보안보다도 더 강력한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이지스 제품의 개요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서버 워크로드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 등에서 호스트 IPS, 안티머레어, 어플리케이션 통제, 방화벽 등의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PS입니다. IPS는 정의되어 있는 패턴 또는 학습한 패턴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호스트 시스템으로의 유입을 원격 차단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티머레어입니다. 악성 코드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들어오는 패킷을 분석하여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내부의 악성 코드도 분석하여 탐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실행 통제와 무결성 감시입니다. 실행 통제는 시스템 운영체제의 커널 레벨에서 시스템 콜을 인터셉트, 후킹하여 운영 프로그램 실행 통제를 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와 같이 신뢰되었거나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실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결성 기능인데요. 무결성은 시스템의 주요 디렉토리나 시스템에서 보호해야 될 파일들에 대해서 무결성 감시 기능을 하게 되며 변조된 경우에는 이 시스템 파일들을 스캐닝을 한 후에 커널 레벨에서 통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화벽 기능입니다. 방화벽은 다들 아시다시피 IP나 포트 기반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접근 통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방화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통제 기반은 사용자 기반의 로그인 통제인데요. 목적지,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호스트나 이제 또 어떤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거나 이제 어떤 프로토콜, TCP나 UDP나 텔넷이나 FTP나 이런 프로토콜 등의 정책을 조합해서 접근 통제를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모든 사용자의 접근, 이력과 로그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VEGIS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강력한 보안 전략을 고려하실 때 VEGIS의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GA 솔루션즈의 신규 솔루션인 CEG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차장님 CEGIS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보안에 최적화된 솔루션인 CEG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관련 시장 규모가 2024년까지 1조 원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전 세계 조직의 75% 이상이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고 가트너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취약점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미지 자체가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며 또한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자신문에서 공개된 취약점이 하나도 없는 이미지는 20%에 불과하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테이너의 최적화된 통합보안 솔루션인 CEGIS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은 빌드, 쉽, 런 총 3가지 단계인데요. 먼저 빌드 단계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무결성 검사, 취약점 점검, 악성 코드 검사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담당하는 단계인데요. 배포 단계입니다. 쉽에는 실제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접근 통제, 플랫폼의 취약점 점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운영 단계인 런입니다. 런은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 아웃 방지, 드리프트 방지, 자원 가다 점유 방지, 리소스 오버커밋 방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무결성 보장입니다. 각 레이어별 검사를 통해서 개별 구성 요소 검증 및 해시값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결합하여 이미지 전체에 대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변조되지 않은 이미지만 실행을 보장하게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취약점 점검인데요. 취약점 점검은 CVE 기반으로 취약점 점검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CV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포함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지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이미지 악성 코드 검사입니다. 랜섬웨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티머레어, 그리고 이미지 내 악성 코드를 스캔하여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악성 코드 검사는 법적 규제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접근 통제입니다. 사용자의 인증 및 허가를 통해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관리하여 접근 통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취약점 점검입니다. 이때 컨테이너 플랫폼은 CVE가 아닌 CIS 기반인데요.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업계별 보안 규정 컴플라이언스를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브레이크 아웃 방지인데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또는 컨테이너와 호스트 간의 시스템 간의 격리를 더욱더 강화시켜
악성 패킷 및 공격자가 다른 컨테이너나 호스트 시스템을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능을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컨테이너 드리프트 방지입니다. 드리프트를 감지하고 방지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자나 침입에 대해서 변경, 취약한 구성 요소가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도록 원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커밋 방지 기능입니다. 각 컨테이너가 적절한 리소스를 할당받아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과 리소스 경쟁으로 인한 성능 저하와 다운타임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컨테이너의 성능에 예측이 가능해지며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엄연히는 클라우드와 컨테이너라서 각 역할은 다르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뭉쳐서 결합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스트 단계의 수준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포괄적인 방어가 가능해진다는 게 초점입니다. 멀웨어, 침입 방지 위협을 포함한 이미지 취약성, 플랫폼 취약성과 같은 위협을 완화할 수 있고 잠재적인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포괄적인 보안 가시성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의 다양한 규제 표준 및 규정까지 준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전략입니다. 역할의 차이점은 있으나 두 제품이 결합됐을 때 보안 기능이 구현이 가능한데요. 두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워크로드 및 환경에서 복잡성이 감소된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확장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며 결론적으로는 계층적이고 심층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쉽게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VM을 위한 V-이지스와 컨테이너를 위한 C-이지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보안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V-이지스는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마켓플레이스 상품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C-이지스는 올해 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마켓플레이스 상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또 하나 남아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희 제품 솔루션을 올렸을 때 장점을 4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VGS를 운영함으로써 각종 다양한 규제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 항목의 결과로 각 기업들의 브랜드 평판 및 신뢰성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각종 위험 및 리스크에 대하여 정책 수립과 복구, 보호, 관리가 한 가지 워크로드로 용이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구축 및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 더 강력한 보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V-이지스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드린 솔루션의 데모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데모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모 영상은 앞서 설명드렸던 제품 중에 한 가지인데요.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인 V-이지스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화벽 정책을 통한 차단 기능과 실행 통제 정책을 통한 파일 통제 기능, 무결성 정책을 통한 파일 이변조 반지 등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화벽 기능입니다. 먼저 방화벽 정책에서 정책 추가를 눌러줍니다. 현재 침입을 시도하려는 로컬 IP가 172.191.28 기본 설정 IP입니다. 해당 IP를 정책 설정란에 출발지 IP로 입력을 해줍니다. 방향은 인 방향으로 해주고 도착지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곳이니까 그대로 두고 액션은 드랍으로 합니다. 정책을 업데이트해서 반영을 합니다. 정책을 리플래시를 한번 하게 되면 방화벽에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실제 침입을 시도했을 때 로그가 발생하게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51번) IP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며 로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블락이라는 액션 로그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내용 로그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방금은 실시간 로그였고요. 이제는 로그가 계속 누적돼서 남겨져 있는 로그 조회 화면도 보실 수가 있고, 클릭을 누르면 동일하게 상세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 파일 통제 정책입니다. 먼저 tmp 경로 밑에 start.shel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한은 모두 다 777 권한으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다 주었고요. 해당 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접속한 아이디는 루트 계정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책을 줬을 때 tmp 밑에 start.shell을 모두를 on으로 해서 정책을 주었습니다. 해당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발생하게끔 화면을 이동을 하고요. 해당 쉘을 실행했을 경우 루트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퍼미션 오류가 나고 있으며 아래 하단과 같이 로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 시 상세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조회에 해당 통제 기능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로그가 발생한 시각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클릭을 누르면 동일하게 상세 로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무결성입니다. 정책을 tmp 밑에 cloud.shell이라는 파일에 모두를 on으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실시간 로그 수집을 켜놓고 실제 동일한 tmp 경로에서 cloud.shell 파일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고 해당 cloud.shell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와서 해당 파일의 권한까지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스캐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로그가 올라오게 됩니다. 네, 하단에 다음과 같이 로그가 올라오게 되고 퍼미션 오류 및 해시 값이 변경됐다는 오류, 그리고 파일 사이즈 크기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벤트 로그를 조회를 해보면 해시 값이 변경된 것과 퍼미션 디나이드가 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퍼미션은 변경 전 퍼미션이 어떤 거였고 변경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일 크기도 변경 전 사이즈와 변경 후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고유값인 해시값도 상세 로그를 보게 되면 맨 앞자리에서부터 뒷자리까지 바뀐 게 볼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VEGIS의 주요 기능을 데모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 신청 방법과 함께 오늘의 솔루션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ncloud.com에 들어오셔서 마켓플레이스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마켓플레이스 검색창에 VEGIS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용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용 신청 버튼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V 이지스 솔루션 뿐만 아니라 C 이지스 솔루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에 문의하기로 같이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솔루션을 신청을 하실 때 하단에 프로모션이라고 기입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제공하는 프로모션 혜택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핵심 보안 전략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필요성과 함께 V 이지스 솔루션, C 이지스 솔루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검토하고 계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 내주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에 대하여 진행을 하다 보니 많이 어렵고 생소하게 다가오셨을 텐데요. 그래도 헛된 시간이 아닌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로 트러스트는 지속적으로 모델 및 아키텍처가 나오고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지금부터라도 진화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하여 저희 SGA 솔루션즈의 제로 트러스트와 보조를 맞춰 클라우드 보안 전략을 설계 구축해 나가신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SGA 솔루션즈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 또 새로운 솔루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